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의 주요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맞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최소 인원만 참여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대전의 한 사찰입니다. 경내 행사장 입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와 임시 소독기를 설치해 법회 참석자들을 맞았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마다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점심 공양 대신 간단한 도시락,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신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1m가량 거리를 두고 뛰어 앉았습니다. 저희 신도들은 철저한 위생 소독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말도 줄이기 항상 지키면서 꾸준하게 며칠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법요식에서 근석 주지스님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많은 역경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이겨낼 지혜를 만들어내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없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리던 세계인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는 요구가 주어진 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두 번째 맞는 불교계 최대 행사지만 감염 우려가 여전해 사찰들은 입장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긴장 속에 법요식이 거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다른 쪽 마당에 설치된 화면으로 법요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등불이 도심 일대를 행진하는 연등 행렬 등 대규모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된 가운데 법요식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 분리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 특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중기부가 대전에서는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논리로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부가 있는 대전청사와 세종청사는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협업을 위한 이전은 납득하기 어려워 중기부가 특공을 받기 위해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공과 관련해 세종시가 코앞에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까지 특공 자격을 줌으로써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영재학교나 충남의 일부 고교에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하면서 대입에선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선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만 잔뜩 입학시켰던 건데 앞으로 지역 인재 선발이 크게 늘거나 아예 전국 단위 모집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과학영재고가 다음 달 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과학고가 전국 선발의 영재학교가 되면서 바뀐 대전과학영재학교. 전국 최고의 과학영재 요람이지만 대전권 입학생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가을 입시부턴 정원 90명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별 의무 선발 인원이 생겼습니다. 2차까지 15명 이상을 무조건 대전 학생으로 뽑아야 하고 충남권 2명, 세종권 1명, 서울, 경기 등은 각각 1명씩만 선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70%에 달했던 수도권 학생은 대폭 줄어들고 대전권 학생들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불균형 심화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인재 선발을 38%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우수한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세종시 출신 학생 선발을 확대합니다. 모집 정원 84명 가운데 2단계까지 10명 이상을 무조건 세종권으로 선발하고 충남 3명, 대전 2명, 서울, 경기에선 각각 2명이 의무 선발 인원입니다. 충남에 있는 전국 단위 고교는 2024년 가을부터 아예 전국 모집이 사라집니다. 공주 사대부고와 한일고 등 자율고와 천안 북일고 등 자사고,
홍성고, 금산고 등 9개 비평준화 일반고는 100% 충남 학생으로만 뽑게 됩니다. 정부 모집에서 충남 모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충남의 우수한 인재들을 해당 학교에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충남 교육의 학력이 높아지고 학교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학생들의 차지가 됐던 영재고는 지역 인재가 더 많이 선발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100% 지역 선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대전, 세종, 충남의 상위권 학생들의 고교 지원 양상에도 큰 변화가 올 전망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오는 8월 개점하는 대전 신세계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달 동안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고 대전과 충청 지역 인재 3천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전 신세계와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8곳과 신세계 협력사 104곳, 한스크, 라도무스 등 지역기업 3곳 등 총 115개 회사가 채용에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잡코리아에 마련된 온라인 채용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체 진행하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서해안 최대의 대천 해수욕장을 보유한 보령은 명성에 맞지 않게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시 같은 중부 내륙과는 철도나 고속도로 모두 연결이 안 돼 있고 여러 대안들이 나왔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보령시가 이번에 대전과 직선으로 있는 새 고속도로 건설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중부권 최대 도시인 대전과 서해안 사이 고속도로 2개 노선이 개통합니다. 대전을 출발해 공주를 지나 위로는 당진, 서산을 향하고 아래로는 서천으로 이어지는데 보령시만 피해갔습니다. 서해 다른 도시들은 대전과 1시간 생활권이 됐는데 보령만 2시간. 그렇게 보령은 육지의 섬이 됐습니다. 교통 오지를 벗어나려는 여러 시도들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보령과 경북 울진 간 고속도로, 세종시로 가는 충청 산업문화철도 일명 보령선은 경제성에 걸려 정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령에서 가장 취약한 게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입니다. 보령시는 이번에 대전과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령에서 청양,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으로 간 다음 여기서 경북 영덕으로 다시 향하는 동서축으로 길이 122km에 3조 원이 넘는 대역사입니다. 대전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타당성 지수는 1.32로 기준치 1을 넘겨 경제성은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6월로 예정된 제2차 국가고속도로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인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강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부권에 계신 그 500만 명의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중앙부처와 정치권에게 제2차 고속국도 계획에 담아달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터널이 연말 완공 예정이어서 중부권 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건 더욱 절실해진 상태로 보령시가 육지 속 섬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천안에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필수 요원으로 지난 6일 백신을 맞은 A씨는 접종 후 9일 만인 지난 15일 발열과 의식장애로 천안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A씨와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20여 명을 추적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려졌으며 A씨는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로 이상 반응과 백신 인과관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아산 온천탕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됐습니다. 아산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아산에서는 온양시내 온양대온천탕과 청주대 온천탕 등 2개 관련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도 이곳을 다녀간 아산시 주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하루 동안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명입니다. 시 방역당국은 온천탕을 이용한 아산 570번 A씨가 지난 16일 확진되면서 지역 연쇄 감염을 우려했고 두 온천탕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백신 접종도 만만찮은 일인데요. 금산에선 택시를 이용해 어르신들을 접종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며 접종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마을 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도착하더니 노인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이분들이 도착한 곳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금산군 실내체육관. 체육관에는 금산 지역 곳곳에서 접종을 받기 위해 모인 노인들이 가득합니다. 평생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느라 상당수는 허리며 다리며 불편한 곳이 많아서 이동이 어렵다 보니 공짜로 타고 온 택시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무릎 아픈 데다가 그렇게 오셔서 저를 전부들 태워 오시니까 좋죠. 편하게 온 거죠. 무릎 아파서 택시 안 했으면 접종하러 오시기도 쉽지 않으셨겠네요. 힘들죠. 금산군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차 접종에 이어 이번에도 20여 대의 택시를 동원했습니다. 지난 1차 접종 당시 금산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3,900여 명이 접종했는데 이 가운데 2,900여 명이 군에서 제공한 택시를 이용했고 이 덕분에 접종률도 49.3%로 충남 평균 접종률 45.5%를 넘어섰습니다. 2차 접종에도 택시를 지원해 한 분이라도 더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모시기 때문에 접종률도 높고 그만큼 코로나 종식을 하루아침에 돼서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금산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도록 노인들의 코로나19 접종에 택시를 동원한 행정 서비스가 몸이 불편해 접종을 망설였던 노인들의 접종률을 높이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택시업계에 작은 도움까지 가져다 주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7분쯤 천안 서북구 선거읍의 한 농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들고 있던 철제가 전신주를 접촉하면서 감전됐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서북구 소방서 119 구조대가 5분 만에 도착해 10여 분간 작업 끝에 구조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손과 발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진시 성문면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다리가 오는 9월 개통됩니다. 당진시는 길이 400m, 폭 8.5m 난지섬 연도교가 현재 공정률 87%로 교량 바닥판과 가로등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난지섬 연도교가 개통되면 주민 편의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여름 이른 무더위를 예상해 25일부터 폭염에 대비한 재난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난의료 한라인, 재난의료 대응인력, 시설 장비,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9월 30일까지 운영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4,41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 고용안전지원금 60억 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0억 원, 한시적 생계지원 83억 원,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지원과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300억 원도 추가 적립할 방침이며 대전형 공공 일자리 25개 사업 7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255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산시가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백옥향의 집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백옥향은 충남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쌀알이 굵고 키가 크지만 넘어짐에 강하고 향미가 구수한 점이 특징입니다. 서산시는 부성면 1원 110헥타르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백옥향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시범 사업을 통해 서산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 쌀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인과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현재는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해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결정 시간이 최대 120일이 걸린다며 보상 청구 즉시 보상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충남에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공장을 준공해 가동한 업체는 27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0개보다 49개 증가했으며 투자 금액은 모두 1조 9,2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많았고 일자리 역시 2배 증가한 5,2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심화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 특별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안을 낸 이상민 의원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1000분의 75세율로 결정한 특별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